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리프팅의 모든 것 2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프라는 장비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장비예요. 그럼 하이프가 뭐냐면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비를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이프라고 언급할게요. 본원에도 울세라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울세라가 갖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피부는 보면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막, 스마스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육이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주로 뭐예요?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근막이에요. 그러면 그 근막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이프 장비가 어디를 타겟으로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보통 하이프 장비는 피부의 깊이의 4.5mm 깊이를 타겟으로 합니다. 표면에서부터 4.5mm 깊이요. 그러면 그곳에 스마스층이 있어야겠죠. 4.5mm 깊이에. 하지만 스마스층은 더 깊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보통 아시아인의 피부 두께는 1.5에서 2mm 정도예요. 즉 부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1.5에서 2mm가 진피, 표피를 합친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피하지방의 평균 두께는 4.5mm고 그보다 좀 얇은 사람은 3.5mm에서 두꺼운 사람은 6에서 7mm까지도 가요. 그러면 표피, 진피, 피하지방의 평균값을 더하면 근막, 스마스층의 깊이가 나오겠죠. 보통 표피, 진피의 두께는 1.5에서 2mm라고 그랬고 아까 전에 피하지방은 4.5mm라고 했으니까 대략 6mm 정도는 들어가야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스마스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하이프 장비의 타겟은 4.5m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깊이가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이프 장비는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걔네들은 피하지방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기가 너무 세버리면 피하지방이 파괴돼가지고 피부가 꺼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적당히 써서 피하지방이 자극만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약간 슬림해지게 변화만 주고 그게 섬유화세포로 바뀌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유도해주는 과정을 만들면 그걸로 인해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억지로 6mm나 7mm 정도 깊이에 있는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하이프 장비를 반복해서 쏟거나 세게 쏟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지방세포가 파괴돼서 피부 꺼짐 현상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갖고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잘못하면 피부 꺼짐의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의사의 약간 숙련도, 어떤 사람이 이 치료에 맞는지를 잘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치료의 과정이에요. 환자를 잘못 골라서 잘못 치료를 하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치료에 적당한 환자군을 골라서 잘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오리지널 장비고 왜 알려진 장비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경험 노하우가 쌓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의 한계를 다른 시술과 컨비네이션 해갖고 극복하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모노폴라 고주파. 고주파라는 게 뭐예요? 당극성 교류 전류를 가지고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부 표면에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이런 류의 대표적인 장비가 어떤 게 있어요? 오리지널 장비로 써마지가 있고요. 국산은 최근에 올리지오라는 장비가 많이 알려져 있고 텐서마라든지 덴시티 같은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됐으니까 이런 장비들이 계속 개발되고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의 단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좀 들어보셔야 돼요.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는 피부 표면에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주파가 피부의 깊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느냐? 대략 3mm까지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표피, 진피가 평균 깊이가 1.5에서 2mm니까 3mm면 충분히 진피까지 열이 들어가겠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리프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하지방에 더 적당히 열이 들어가야지 지방세포가 자극이 돼서 섬유화세포로 바뀌게 되고 섬유화세포에서 콜라겐을 만들어야지 리프팅 효과가 극대화되게 되는데요. 고주파 전류의 문제가 뭐예요? 전류는 저항이 약한 데로 흘러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도가 높은 데로 흘러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포는 어때요? 전도도가 굉장히 낮아요. 즉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5에서 2mm 근처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전류 고주파가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지방세포의 큰 저항에 부딪혀서 2.0 근처에서 머무르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에너지 값을 계속 올리게 되면 2.0 근처에서 온도가 너무 급상승하면서 하상을 입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의 큰 단점을 하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기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깊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지방세포의 전도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콤비네이션해서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적절히 자극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했을 때 약간 이런 한계점이 있고, 그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에너지를 높여버리면 하상의 위험을 조금 안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단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드리자면, 모노폴라 장비 자체의 어떤 한계인데요. 접촉면이 피부에 닿을 때 면의 테두리 부분에는 고주파 전류가 나가지 않고 중앙에 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에너지 값이 낮다고,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간다고 에너지 값을 올리다 보면 그 접촉면의 중앙 부분에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그때도 하상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도 이 장비를 다루는 선생님께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물집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서 치료를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치료 유지 기간이에요. 치료 후에 너무 짧게 가면 이거는 치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상품성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치료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그 올라간 효과가, 좋아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 지속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술 시 통증의 강도. 너무 아프거나 하면 환자 못 받잖아요.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거나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고 막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시술 시 통증도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술 시 다운타임. 이게 무슨 말이냐, 시술 후에 얼굴에 막 멍이 들어있거나 얼굴이 울긋불긋하거나 뭐가 막 올라오거나 막 물집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술 후에 다운타임이 얼마나 짧은가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상품성을 결정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프팅 프로그램은 치료 후에 2달 이상의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지속기간도 굉장히 길다. 그리고 이렇게 본원 같으면 4회가 하나의 프로그램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될 때 1년 정도 이상 유지 기간을 보고 있다. 길게는 더 길게 되지만 환자들의 평균적으로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막 따져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 어떤 미용 뷰티 관련된 어떤 채널들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장비는 가격이 얼마고 한 번 받을 때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데 뭐 이런 장비는 어떻다, 이런 장비는 가격 대비 효율이 어떻다, 막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 같은 장비에 대해서 모든 의사가 같은 효과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상품을 고르기가 너무 쉽겠죠. 가장 싼 데로 고르면 되니까요. 하지만 같은 장비로도 다루는 의사 선생님 따라 결과물이 다 다르고 지속기간도 다 다르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콤비네이션 해갖고 같이 사용하는데요. 타겟을 어디로 잡느냐, 표피에서 진피까지 수축되도록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적당히 자극돼서 섬유화세포의 전환율을 최대한 높여주고 스마스축을 응고시켜서 수축되게 만들어서 피부가 튀어 올라오는 효과를 같이 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전 파트를 골고루 공략해서 리프팅 효과가 한 번에 다 나타나게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치료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특정한 한 부분을 타겟으로 해갖고 치료를 하면 환자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본원에서는 리프팅 시 치료를 요하는 모든 파트를 다 골고루 동시에 공략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25세 여성분인데 2회 시술 후에 2달 후에 경과를 받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이런 레이저나 어떤 의료 쪽의 관계자분들한테 좀 보여드렸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 무슨 시술이야, 수술이야 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술한 것 같이 얼굴이 가려해지고 얼굴 색도 변하고 전부 다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2회 시술 후에 2달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즉, 지속 효과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오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믿고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시술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리프팅의 모든 것 1, 2부를 통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다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오드의 피부로 오셔서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세요. 아는 데까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빠이빠이.